안녕하세요. 지차입니다. 이번 시간엔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서브컬처 캐릭터 헤드 만드는 방법을 튜토리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컬핑을 하여 기본 형태를 만들고 리토폴로지를 통해 실제 게임이나 영상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제작했으니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처음 블렌더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네럴을 누르면 일반적인 큐브가 있는 화면이 나오고 스컬핑은 바로 스컬트 모드로 넘어갑니다. 스컬핑을 눌러보면 이렇게 스컬핑을 바로 할 수 있게 하이폴리곤 스피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화면 하단 왼쪽에 제가 누르는 키가 보여지니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돌리면 축소 확대가 되고 Shift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이 움직입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뷰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끄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엔 제네럴로 그냥 실행합니다. 카메라, 큐브,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요. 스컬핑을 할 때 저는 스피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델 키를 눌러서 삭제해도 되고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해 삭제해도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죠. A 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한 후 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뷰포트 쉐이딩에 솔리드를 보면 여러가지 라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매트캡, 플래시 있는데요. 저는 그림자가 고르게지는 매트캡으로 선택해 주로 작업을 합니다. 화면 끝으로 커서를 갖다 대면 십자 표시가 생기는데 잡아당기면 그쪽으로 화면이 분할됩니다. 반대로 다시 끌어당기면 원래대로 합쳐집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인 휠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지만 저는 넘패드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를 합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도 많이 씁니다만 스컬핑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타블릿을 쓸 때는 설정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요. 마우스 중간 버튼에 설정을 따로 해줘야 합니다. 태블릿 등록 정보를 켜서 태블릿 펜에 버튼 하나를 중간 클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쪽 버튼을 중간 클릭으로 해서 씁니다. 위쪽에 스컬트 모드를 눌러서 스컬트를 시작해 볼게요. 뷰를 바꾸는 단축키는 넘패드 1은 정면, 3은 측면, 7은 탑뷰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넘패를 통해서 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1은 정면, 3은 측면, 7은 탑, 9는 아래입니다. 인풋에 키보드 옵션에 에뮬레이트 넘패드를 체크하면 넘패드가 없는 그 애플 제품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끄면 숫자키가 안 먹히는데요. 넘패드 숫자키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에뮬레이트 넘패드를 체크하시고 상단 숫자키를 누르면 뷰가 변경됩니다. 저는
그냥 그게 편해서 옵션 체크하고 숫자 키로 뷰를 변경해 줍니다. 왼쪽 브러쉬 옵션 창은 드래그로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마우스를 누르고 컨트롤 드래그 하면 브러쉬 창을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드래그해서 자신의 화면에서 보기 편하게 세팅해서 쓰면 됩니다. N키를 누르면 오른쪽 옵션 창을 쇼 하이드 할 수 있고 T키를 누르면 왼쪽 브러쉬 옵션 창을 쇼 하이드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대칭 아이콘을 X축으로 미러를 누르시면 대칭으로 스컬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칭을 끄면 한쪽 면으로 비대칭 스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탭을 눌러보면 와이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스컬핑을 위해선 복셀 사이즈 수치를 좀 낮춰서 밀도를 올려줘야 합니다. R을 눌러서 그리드가 나오면 수치를 드래그로 선택해 컨트롤 R을 눌러 세로의 복셀 사이즈로 리메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곤의 밀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러운 스컬핑이 가능해집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리메시 옵션을 통해서 적당한 수치를 직접 입력한 뒤 리메시 버튼을 눌러서 복셀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 후 리메시된 오브젝트는 브러쉬로 스컬핑을 해도 폴리곤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 스타일의 여자 캐릭터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스무스 브러쉬를 적용해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넘패드 2를 눌러 정면을 바라보고 엘라스틱 디펌 브러쉬를 선택하여 정면 B에서 아래 옆으로 드래그해서 계란형의 얼굴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측면 뷰에서 뒤쪽을 당겨서 두상의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눈의 위치를 정해주고 드로우 브러쉬를 선택해 컨트롤 누르고 눈과 코가 들어갈 위치에서 문질러 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는 컨트롤 누르고 문지르면 파이게 되고 그냥 문지르면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측면 뷰를 보면서 옆모습을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나 그랩 브러쉬로 조정해 줍니다. 일본 애니 캐릭터의 얼굴은 콧대를 뾰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측면 뷰를 조절하고 나면 정면 뷰가 좀 부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1번과 3번을 눌러 뷰를 바꿔가면서 헤드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눈의 형태를 대충 잡아줄게요. 눈의 형태를 리얼하지 않게 약간 사각의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3번을 눌러 측면 뷰에서 얼굴의 형태를 조금 더 만들어 줄게요.
퍼스펙티브 뷰는 기본적으로 왜곡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오른쪽 뷰 옵션에서 포칼 랭스에서 수치를 조절해주면 왜곡이 줄어듭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형태를 조정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스컬핑은 눈, 코, 입과 두상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서브컬처 캐릭터는 코를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큰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크리스 브러쉬로 입의 형태를 파줍니다. 크리스 브러쉬는 버텍스들이 드로잉을 하는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파이는 부분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눈도 좀 더 명확한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만들면서 Shift를 눌러 스무스 브러쉬로 문질러 주는 것을 반복하면서 조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얼굴의 형태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갈게요. 그랩 브러쉬로 얼굴 측면의 전반적인 형태를 잡아줄게요. 그랩 브러쉬와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 차이점은 그랩은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 영역만큼만 움직입니다. 일 번을 눌러 정면 뷰로 돌아와서 드로우 브러쉬로 눈의 형태를 좀 더 만들어 줍니다. 그랩 브러쉬로 입의 형태도 조절해 줄게요.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나 그랩 브러쉬로 얼굴의 디테일한 형태를 조금씩 밀어서 만들어 줍니다. 드로우 브러쉬 측면 뷰에서 턱을 만들어 줍니다. 정면 뷰로 들어와서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계속 조정을 해줄게요.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얼굴 실루엣이 나오면 R을 눌러 복셀 조절을 0.01 가까이 맞추고 컨트롤 R을 눌러서 수정된 복셀의 수치를 적용해 밀도를 높여줍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계속 조정을 해줄게요. 리얼 스타일의 얼굴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니 애니메 얼굴의 형태를 많이 공부하신 후에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은 리얼한 얼굴처럼 너무 두툼하게 만들지 않게 주의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입 주변을 크리스 브러쉬와 드로우 브러쉬로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너무 커지지 않게 조심히 스컬핑 해줍니다. 그랩 브러쉬와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측면 뷰로 가서 전반적인 측면 실루엣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줄게요. 입과 코의 옆 라인과 눈의 깊이 부분을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보면서 만들어 나갑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계속 조정을 해줄게요. 얼굴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 귀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키를 눌러 사이즈를 귀의 크기만큼 조절한 다음 G를 눌러 위치를 이동합니다. 귀를 선택하고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 버텍스가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상단의 트랜스폼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트랜스폼 축을 잡고 방향에 맞게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나중에 스컬핑 모드에서 브러쉬가 늘어나지 않고 바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스컬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R키를 눌러 픽셀 사이즈를 0.01 정도로 조절해주고 컨트롤 R을 눌러 적용해줍니다. 그랩 브러쉬와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귀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애니메 스타일은 좀 단순하게 만들 필요도 있어서 귀 안쪽을 살짝만 파서 평평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랩 브러쉬로 귀의 형태를 마무리해 줍니다. 귀는 턱선의 시작 부분에 맞추어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주고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의 Add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 미러를 선택해 미러 오브젝트에 스포이드로 얼굴을 찍어줍니다. 이제 다시 스컬트 모드로 들어와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을 보면서 마무리해야 할 단계입니다.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얼굴의 외곽 라인을 잘 정리해 줍니다. 더 밀도 있는 작업을 위해 복셀 사이즈를 0.009 정도로 더 낮춰줄게요. 드로우 샵 브러쉬와 드로우 브러쉬를 사용해 눈의 라인을 정교하게 만들어주고 안쪽을 파줍니다. 중간중간 그랩 브러쉬와 엘라스틱 뒷폼 브러쉬를 사용해 좀 더 디테일하게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눈알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왼쪽 하단에 Add 실린더에 가서 나중에 리토폴로지 후에도 눈동자를 바로 쓸 수 있게 버틱시스를 16개로 맞춰줍니다. 로테이션을 X축으로 90도 돌려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트랜스폼으로 크기와 위치를 맞춰 줄게요. 3번을 눌러 측면 쪽에서 눈동자를 동전 크기 정도로 납작하게 만들어 준 다음 정면 뷰에서 타원 모양으로 컨셉에 맞는 애니메 캐릭터의 눈동자를 만들어 줍니다. 눈의 모양에 맞춰서 트랜스폼을 사용해 회전시켜 G키를 눌러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 미러를 선택해 미러 오브젝트의 스포이드로 얼굴을 찍어 반대쪽에도 눈동자를 만들어 줍니다. 얼굴 위에서 Alt Q를 눌러 얼굴을 선택해 준 다음 드로우 브러쉬로 눈 부분을 눈동자에 맞추어 좀 더 파줍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그랩 브러쉬와 드로우 브러쉬로 스트러진 눈의 모양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제 스컬핑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눈동자의 크기나 각도 조절을 하면서 위치를 맞춰주고 화면을 돌려가면서 이상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스컬핑을 해 나갑니다. 리토폴로지를 한 후에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스컬핑 작업할 때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 Alt를 누른 채 눈동자의 바깥쪽 버텍스를 하나 선택하면 연결된 버텍스들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단축키 I를 눌러 안쪽으로 엣지를 하나 더 생성한 다음 단축키 M을 눌러 에센터를 선택해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합쳐준 버텍스를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서 눈동자를 오목하게 만들어줍니다.
눈동자의 뒷면을 선택하여 페이스를 삭제해 줄게요. 지금부터는 화면을 잘 돌려가면서 얼굴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스컬핑 해 나갑니다. 애니메 캐릭터는 스컬핑을 하지 않고 바로 폴리곤 모델링으로 진행하신 분들도 있지만 스컬핑을 통해 좀 더 정교한 헤드를 만드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콧대 부분을 너무 오뚜개지지 않게 잘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눈동자를 오른쪽 상단 레이어에서 눈동자 모양을 클릭하여 잠시 하이드 시킨 다음 눈의 안쪽을 좀 더 파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계속 돌려가면서 얼굴의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얼굴의 퀄리티를 올려줍니다. 게임이나 영상 속 미소녀 캐릭터로 쓰기 위해서는 리토폴로지를 해서 얼굴 폴리곤 최적화를 해줘야 합니다. 일단 리토폴로지를 하기 전에 F키를 쓰기 위해 애드온에 가셔서 메쉬 F2를 체크하여 활성화시켜 줍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플랜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간 다음 A를 눌러 버텍스를 모두 선택해 준 후 단축키 M을 눌러 에센터를 선택해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석 모양의 스냅을 켜준 후 옆에 페이스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주고 아래쪽에 체크박스도 체크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에 버텍스가 붙습니다. 버텍스를 잡고 이 키를 눌러 엣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hift를 누른 채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 키를 눌러 페이스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버텍스가 파묻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가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인프런트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 미러를 선택해 미러 오브젝트의 스포이드로 얼굴을 찍어 반대쪽에도 페이스를 생성해 줄게요. 클리핑도 체크해 버텍스가 맞닿을 때 중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줄게요. Shift를 누른 채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 키를 눌러 페이스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버텍스 하나를 선택하여 이 키로 눈의 라인을 따라 엣지를 뽑아 나갑니다. 마지막 만나는 버텍스는 M키를 눌러 S센터로 버텍스를 합쳐줍니다. 반대쪽 버텍스를 뽑아서 이전 라인의 개수에 맞춰 생성한 다음 엣지를 선택하고 F키를 연속으로 누르면 빠르게 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의 버텍스를 하나 선택하고 F키를 누르면 면이 생성됩니다.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해 F키를 눌러도 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F키를 이용해 면을 생성해 나가면서 버텍스를 잡고 G키로 이동해 정리도 같이 해줍니다. 엣지가 좀 모자라 보이면 Ctrl R을 눌러 루프컷해서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한 번 더 버텍스 하나를 선택하여 이 키로 눈의 라인을 따라 엣지를 뽑아 나갑니다. 코를 따라서 페이스를 추가해 줍니다. 뾰족한 코를 만들기 위해 코 끝의 중앙 부분을 버텍스를 추가하여 저렇게 따로 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천천히 보면서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 쪽은 항상 4개의 버텍스로 구성된 쿼드 페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나중에 엣지의 흐름상 좋습니다. 페이스를 구성하다가 흐름이 잘못됐다 싶으시면 컨트롤 G로 빠르게 되돌려서 다시 작업해 줄게요. 입술 라인까지 페이스를 뽑아준 다음 짝수 개수로 버텍스 하나를 선택하여 이 키로 입술의 라인을 따라 엣지를 뽑아 나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더 반복해 입술을 만들어 줄게요. 입술 바깥쪽 라인도 원을 그리듯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눈과 입 주위가 원을 그리듯이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한 번씩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릴렉스 브러쉬로 쉬프트를 누른 채 문질러주면 와이어가 예쁘게 펴집니다. 눈과 입 사이를 F키를 사용해 면을 생성해 나가면서 버텍스를 잡고 G키로 이동해 정리도 같이 해줍니다. 카툰 쉐이딩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얼굴의 그림자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질지 생각하면서 엣지의 흐름을 만들어 나갑니다. 얼굴의 볼 부분은 버텍스를 잡고 G키로 이동해 정리하면서 F키로 페이스를 채워줍니다. 옆에 얼굴은 라인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귀까지 페이스를 채워줄게요. 턱 쪽도 라인을 따라 엣지를 뽑아나갑니다.
이마 쪽은 위쪽으로 F키를 이용해 단순하게 면을 생성해 나가면 됩니다. 흐름에 맞지 않게 엣지가 생성될 것 같으면 버텍스를 델 키로 지우고 다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귀를 기준으로 라인을 만들고 페이스를 생성해 줍니다. 버텍스의 개수는 웬만하면 짝수로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귀 안쪽을 막을 때 코드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마처럼 넓은 부분은 버텍스를 Shift 누르고 여러 개 선택해 한 번에 이 키로 페이스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머리 쪽은 페이스를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버텍스 두 개를 저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 페이스를 하나씩 줄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헤드의 뒤쪽도 보시면 페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페이스를 줄여서 나중에 만나는 개수가 맞게 만들어 줄게요. 어차피 헤드의 뒷면은 헤어에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폴리곤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헤드의 뒷면은 면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차분히 페이스를 채워 나갑니다.
하시다가 연결되는 버텍스의 개수가 맞지 않을 때는 삼각형으로 페이스를 채우기보다는 컨트롤 R을 눌러 룹 컷해서 엣지를 하나 추가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뒷머리도 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를 채워줄게요. 이렇게 면을 추가해 나가다 보면 어딘가 페이스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뷰포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면이 뒤집힌 부분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면을 전부 선택한 다음 상단의 메쉬에서 노멀을 선택하여 플립을 눌러 면을 뒤집어 줍니다. 다 파란색이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를 꺼줄게요. 스컬프트 모드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릴렉스 브러쉬로 Shift를 누른 채로 문질러 와이어를 예쁘게 펴줄게요. 얼굴의 중간에 엣지를 추가하고 싶어서 컨트롤 R을 눌러 루프컷을 했는데 저렇게 되는 이유는 스냅이 켜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스냅을 꺼주시고 컨트롤 R을 눌러 루프컷 해줄게요. 이제 다들 어려워하시는 귀가 남았죠? 그래도 이번에는 단순해서 좀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귀의 뒤쪽으로 페이스를 한 단 더 만드시고 위쪽에 버텍스와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몇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 앞쪽으로 페이스를 생성했다면 페이스 메뉴에서 그리드 P를 적용해 페이스를 한 번에 채워줄게요. 하단에 수치를 바꿔주면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면들은 빠르게 채워 나갈게요. 얼굴 아래쪽은 바디와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굳이 면을 다 채워줄 필요 없이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눈의 안쪽을 만들기 위해 하이폴리곤 모델은 하이드 시키고 Alt를 누른 채 엣지를 선택하여 눈의 라인은 선택하여 Y축으로 E 키를 눌러 엣지를 안쪽으로 뽑아줍니다. 두 번 정도 더 뽑아준 다음 단축키 M을 눌러 S 센터를 선택해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입의 엣지를 선택한 다음 Y축으로 엣지를 뽑아 입속을 만들어줍니다. 치아를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원하는 폴리곤 수로 면을 만들어
적당한 사이즈로 심플하게 만들어 줄게요. 혀는 박스를 하나 만들고 섭디바이드를 줘서 모양을 만들어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애니메 캐릭터라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제 속눈썹을 만들기 위해 눈 근처에 페이스를 하나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 하나 복사하고 ESC를 눌러줍니다. P를 눌러 셀렉션을 선택해 분리시켜 줄게요. 스냅을 켜준 다음 눈의 라인을 따라 속눈썹을 만들어 줍니다. 적당한 두께의 베이스 속눈썹을 만들고 스냅을 꺼준 다음 원하는 위치에서 4개, 5개의 속눈썹을 익히로 위쪽 방향으로 뽑아줄게요. 두께감을 주기 위해 컨트롤 R을 눌러 중앙 부분을 룹컷 해준 다음 앞으로 좀 빼줍니다.
화면을 돌려가며 모양을 조금 더 정리해 준 다음 앞쪽에 속눈썹을 각각 따로 뽑아주어 갈래를 만듭니다. 위쪽으로 뻗은 속눈썹도 두께감을 주기 위해 컨트롤 R을 눌러 중앙 부분을 룹컷 해준 후 입체감을 줄 부분을 좀 빼줍니다. 꼭지 부분은 엣지를 한 번 더 뽑아준 후 단축키 M을 눌러 에센터를 선택해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준 후 화면을 돌려가면서 속눈썹 모양을 잡아줄게요. 서브컬처 캐릭터의 속눈썹 모양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얼굴의 페이스를 하나 선택한 후 Shift D로 면을 하나 복사하고 P를 눌러 셀렉션을 선택해 분리시켜 줄게요. 잠시 스냅을 키고 이 키로 옆으로 엣지를 뽑아 쌍꺼풀을 만들어 줍니다. Shift D로 복사를 하여 눈썹도 같이 만들어 줄게요. 원하는 위치와 모양을 만들어주면 얼굴 만들기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 얼굴에 UV맵을 펼쳐 매핑을 해주기 위해 기존 미러가 되어 있던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선택하여 어플라이를 선택해 모두 합쳐줍니다.
이제 UV 맵을 만들기 위해 엣지를 선택해 마크 심을 해줄게요. 에딧 모드에서 턱 쪽의 엣지를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 UV에서 마크 심을 눌러줍니다. 엣지는 Alt 좌클릭은 엣지를 모두 선택하는 것이고 컨트롤 좌클릭을 하면 선택한 곳까지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뒤쪽 헤드도 컨트롤 누르고 헤드 앞쪽까지 선택해서 마크심을 해줍니다. 양쪽 귀 모두 귀 주변의 엣지를 선택해서 UV에서 마크심을 눌러줍니다. 눈 안쪽에 엣지를 선택해 UV에서 마크심을 눌러줍니다. 입술도 엣지를 선택해 UV에서 마크심을 눌러줍니다. 입 안쪽의 엣지들도 Alt G를 눌러 반투명하게 만들어준 다음 엣지를 선택해 UV에서 마크심을 눌러줍니다. 마크심을 하는 선택의 기준은 면이 펼쳐졌을 때를 예상해야 하는데 이건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눈동자도 앞면에 엣지를 선택해 마크심을 해줄게요. 속눈썹이나 눈썹처럼 사방이 완전히 트인 오브젝트는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크심이 끝났으면 왼쪽 분할된 화면에서 UV 에디터를 선택하고 얼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에딧 모드에서 UV에서 언랩을 해줍니다. UV 에디터에서 펼쳐진 UV를 전체 선택한 다음 컨트롤 R을 눌러 반듯하게 돌려주고 하나씩 선택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정리해 줍니다. 오른쪽 뷰 레이어에서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UV에서 언랩을 해줍니다. 눈썹 부분이 너무 작게 펴져 있어서 선택한 다음 S를 눌러 사이즈를 키워준 후 한쪽으로 치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사이즈를 줄여 한쪽으로 치워줄게요. 나머지 UV 맵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선택하여 사이즈를 조절해 정리해 줍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눈이나 얼굴 부분처럼 디테일한 매핑이 필요한 부분은 좀 크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줄여서 적절히 배치해 줄게요.
UV 맵을 만들기 위해 New를 눌러 원하는 맵 사이즈로 바꿔준 후 이름을 UV로 정해주고 Generated 타입을 컬러 그리드로 바꿔준 후 OK를 눌러줍니다. 머티리얼 탭으로 가서 New를 눌러 새로운 머티리얼 생성한 다음 이름을 UV로 정해주고 베이스 컬러의 노란 점을 눌러 이미지 텍스트를 선택해 적용해 줍니다. UV 이미지 맵을 저장하지 않아 아직 적용된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한 폴더에 만들어 놓은 UV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오픈을 눌러 저장된 UV 이미지를 불러와 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들도 하나씩 선택해 만들어 놓은 UV 머티리얼을 하나씩 적용해 줍니다. 에딧 모드에서 전체 선택한 후 UV를 살펴보면 맵이 바르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크기는 적당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UV를 하나씩 선택하여 가면서 사이즈나 위치를 정리해 줄게요. 이 작업이 다소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매핑을 할 때 위치나 맵 사이즈를 잘 정리를 해야 매핑이 수월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포토샵 같은 거 안 쓸 거고 어차피 메쉬에다가 바로 칠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맵을 예쁘게 정리해 준 다음 이제 진짜 헤드 맵을 만들어 줄게요. 텍스처 맵을 만들기 위해 New를 눌러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준 후 이름을 정해주고 Generated 타입을 블랭크로 바꿔준 후 OK를 눌러줍니다. 맵을 저장하기 위해 이미지에서 Save As를 눌러 원하는 폴더에 저장해 줍니다. 머티리얼 탭으로 가서 New를 눌러 새로운 머티리얼 생성한 다음 이름을 정해주고 베이스 컬러에 노란 점을 눌러 이미지 텍스트를 선택해 적용해 줍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오픈을 눌러 저장된 헤드 이미지를 불러와 주면 적용이 됩니다. 왼쪽 뷰에서 쉐이더 에드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쉐이더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선택해 만들어 놓은 헤드 머티리얼을 하나씩 적용해 줄게요. 매핑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텍스처 페인트 모드로 가서 색칠만 하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준 후
오른쪽 컬러 팔레트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컬러를 저장해 줄 수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면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색을 선택하고 Alt Q를 눌러 얼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P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맵 전체가 새색이 됩니다. 왼쪽 분할된 화면이 이미지 에디터 모드에서 페인트를 선택한 뒤 브러쉬로 칠해주면 색칠이 됩니다. Alt Q를 눌러 눈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드로우 브러쉬를 선택해 눈동자를 칠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서브컬처 캐릭터에 맞게 아래에서 위로 어둡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눈의 안쪽 부분은 흰색으로 칠해줍니다. 가려진 부분이 있으면 왼쪽에 이미지 에디터 모드에서 칠해줄게요. 중간 마우스를 누른 채 상단의 메뉴를 드래그하면 가려진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미러에서 채색을 해주기 위해 X축으로 미러를 켜주고 얼굴 볼터치를 좀 해줄게요. 살짝만 해줍니다. 진짜 살짝만. 그리고 입술도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이제 살짝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 피부에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화면을 돌려가면서 컬러를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속눈썹은 검은색으로 그냥 두지 말고 좀 어두운 색 정도로 컬러를 칠해줄게요. 눈의 안쪽도 속눈썹과 비슷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참고로 맵소스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채색 중간중간 Alt S를 눌러 텍스처를 꼭 자주 세이브 해주도록 합니다. 눈 주변의 채색은 캐릭터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컨셉에 맞게 조심스럽게 칠해줄게요.
눈 안쪽으로 회색의 음영도 칠해줍니다. 잠깐 눈동자를 하이드 시켜 눈 안쪽을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이제 눈동자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컨셉의 눈 모양을 칠해줍니다. 서브컬처 캐릭터의 눈이라고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칠색해 주시되 아래 위에 그라데이션 정도는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의 레퍼런스가 있으시면 보시면서 참조하여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들어 놓은 안강 부분은 그냥 흰색으로 칠해줍니다.
자, 이제 이왕 만들었으니 카툰 쉐이더도 적용해 볼까요? 왼쪽 뷰에서 쉐이더 에디트 탭에서 프린시플 BSDF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합성을 위해 믹스를 검색해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 텍스처의 컬러를 A에 붙여주고 믹스의 리졸트를 머티리얼 아웃풋의 서페이스에 연결해 준 다음 믹스 부분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줍니다.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 검색창에서 BSDF를 검색해 디퓨즈 BSDF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RGB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 쉐이더 to RGB를 생성해 연결해 줍니다. 참고로 쉐이더 to RGB는 EV 렌더 모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그림자의 경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 컬러 램프를 생성해 컬러를 컬러 램프에 연결해 주고 컬러 램프의 컬러 값을 믹스의 B에 연결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 그림자의 색이나 위치를 조절해 보기 좋게 만들어 줄게요. 검은색과 흰색이 가까울수록 경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컬러를 조금 바꿔준 후 렌더 모드로 가보시면 설치된 라이트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 선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줄게요. 선라이트의 각도를 조절해 주어 그림자를 마무리해 줍니다. 이런저런 수치를 만져보면서 만족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카툰에 꽂힌 아웃라인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머티리얼 프로퍼티스에 가서 뉴를 눌러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서페이스에서 쉐이더를 이미션으로 바꿔줍니다. 컬러를 아웃라인이 될 어두운 색으로 바꿔준 다음 세팅에 백페이스 컬링을 해서 체크해 줍니다. 그런 다음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터를 눌러 아웃라인의 두께를 만들기 위해 솔리디파이를 선택해 줍니다. 노멀에서 플립과 하이 퀄리티를 체크해 준 다음 머티리얼에서 머티리얼 옵셋 값을 1로 만들어 줍니다. 티크니스의 값을 조정해 보면 아웃라인의 두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어렵게 느껴지실 부분도 있으실 테고 아직 많은 모델 일을 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많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강의를 따라 하시고 반복하시다 보면 언젠간 멋진 서브컬처 모델링도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